수범불이에요. 동작구 일대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사건.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시간은 고통의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에 올라와서 계속 이 동네에 살고 있다가 좀 더 넓은 방을 구하려고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원이 제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큰 방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를 소개해줬어요. 2022년에 재계약을 하고 지금은 올해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10년간 자취 생활하며 수없이 해온 전세 계약. 지인의 소개였기에 믿고 계약했습니다. 당시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 이게 제가 처음 부동산에서 받았던 등기부등본이고요. 계약 당시 근저당 설정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집 공공임대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저희가 공공임대에 당첨이 됐으니까 집을 좀 중도 투시를 할 수 없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만료된 세입자들 돈도 못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이. 그래서 그때 뭐지? 이러고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다시 떼본 등기부 등본. 세입자도 모르게 설정된 가압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이른바 건축왕이 벌인 전세 사기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잃고 떠밀리듯이 이사하고 있는 건데요. 경매에 넘어간 집이 1000세대를 넘어섰지만 평균 낙찰가가 감정평가액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엄마가 주신 돈이에요. 서울에 처음에 자취할 때 전세금 보태라고 엄마가 주신 돈이고. 뭐 아이라던가 그런 좀 가정에 대한 미래 계획까지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 상황인 거죠. 전세 사기.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피해 지원팀 이원재 차장입니다. 저희도 뭐 보도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 잘 알고 있지만 또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시니까 그 심각성을 더 실감하실 것 같아요. 전세 사기는 작년 말부터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아니면 수도권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진짜 사실 악의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랄까 떼먹을 작정을 하고 벌이는 범죄? 피해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큰 사건들이 발판이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이제 체감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6월에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시행을 했는데요.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피해자만 1만 명이 지금 넘는 상태고요. 대부분 20대, 30대 청년층, 신혼부부가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자본 갭 투자를 하기 쉬운 발판이 마련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로 했다가 이제 부동산이 하락하고 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 임대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피해자들이 양산됐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서 애초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가 나네요, 들을수록. 그러니까 네. 참 이렇게 피해자가 많고 사실 전세 사기는 피해액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네네.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나 봅니다. 뻔뻔이에요. 동작구 일대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사건.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시간은 고통의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에 올라와서 계속 이 동네에 살고 있다가 좀 더 넓은 방을 구하려고 그 공인중개사의 중개원이 제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큰 방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를 소개해줬어요. 2022년에 재계약을 하고 지금은 올해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10년간 자취 생활하며 수없이 해온 전세 계약. 지인의 소개였기에 믿고 계약했습니다. 당시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 이게 제가 처음 부동산에서 받았던 등기부등본이고요. 계약 당시 근저당 설정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집 공공임대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저희가 공공임대에 당첨이 됐으니까 집을 좀 중도 출시할 수 없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만료된 세입자들 돈도 못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이. 그래서 그때 뭐지? 이러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다시 떼본 등기부 등본. 세입자도 모르게 설정된 가압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하나씩 이제 등기부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같이 임대인으로 이제 좀 다른 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눠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보통 사항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러다 보면 진짜 전세금을 다 날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겠죠. 불안한 마음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2년 10월부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현재 피해자만 100가구 이상.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여튼 보증금 준비해주세요. 이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 난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경매가 되면 낙찰인도 인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기하고 저도 맞고 그래야 돼요. 선생님 저 26인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가 아니라 오지 마시고.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신혼부부 첫 스타트할 때 필요한 돈이죠. 저는 그 돈을 당연히 돌려받을 줄 알고 저희 집이나 자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걸 못 받아서 이제 다 어그러진 거죠. 그냥 사실상 인생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돈이 없어요. 현재 사건이 이렇게 된 한국에 경기는 안 좋다고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좋은 가격으로 경매가 낙찰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들 받아서 물론 전에를 다 받은 건 좋겠지만 어쨌든 금액을 보증만 전에 다 회수해서 빨리 그냥 이사 가고 싶어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참 암담하네요. 이게 어떻게 뭐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받을 수 있기만 하다면 뭐 좀 그거에 희망이라도 걸어볼 텐데 그렇죠. 이거 뭐 또 뭐 선순위, 후순위 이런 거 따지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피해 주택은 새로운 낙찰자가 잘 나오지도 않고 낙찰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주택의 감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제 낙찰되고 그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거나 이제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분들이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게 됩니다. 또 이제 2차인 권리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경매나 공매가 완료되면 그 해당 주택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임차인 권리인 대항력 얘기 주셨는데 네. 자세히 뭘까요?
쉽게 말해서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문제인데 임대보증금을 전부 못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제 바로 쫓겨난다는 거죠. 아이고. 예방은 어렵습니까? 계약할 때 이제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자기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걸 이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거죠. 내가 종료될 때까지는 다른 특약사항을 쓸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네, 맞습니다. 그걸 적을 수 있습니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받아주면요? 안 받아주면 이제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 그건 이제 임대인도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이거 중요한 사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지난 6월에 특별법 시행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피해자 이제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자기 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들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매수권 아예 본인이 직접 그 집을 네. 살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우선 매수권이라는 걸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서비스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지 않고 이제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직접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대신 낙찰을 받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장 20년 동안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제일 현실적이네요. 피해자로 지정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로 지정이 됐는데 이미 경공매가 끝나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긴급주거지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최대 2년간 임시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들 전세 피해자들은 모두 해당하는 건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4가지를 갖췄을 경우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요. 대항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주택 전입과 확정일자를 이제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세 피해 금액이 3억 원 이하, 이제 특별한 경우 5억까지 가능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임대인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런 의도가 있을 때 대상자로 이제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상에 포함이 되면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우선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피해자분들께 한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나 저희 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최대한 신속하게 이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긴 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일부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나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원 방안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정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한국주택공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